네, 금융 소비자 행복 시대. 오늘은 이갑주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실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최근 이 금융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대기업의 CP 발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도 상당히 많고요. 또 이 투자에 대한 손실을 보는 사람들도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들도 많고 이 개인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좀 막막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주 금가면 금융민원실장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이 금융민원실이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부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금융민원실은 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원장 직속인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민원실을 두고 민원을 집중해서 처리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이라 저축은행, 카드회사, 보험, 증권회사, 뭐 지금은 금융투자회사라고 하죠. 저희가 감독하고 있는 다양한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금융소비자분들께서 제기한 불만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질의사항, 정보, 고발 이런 금융민원을 소비자분과 접촉하면서 가장 일선에서 처리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참고로 민원 처리 집중 부서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됐던 분쟁조정국입니다.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와 발생한 금전적인 그런 다툼을 처리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네. 예, 그런데 저희는 그 외에 비금전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아직 구체화되지 않는 금전적인 문제 이런 일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분쟁조정국에서 하지만 아직 그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좀 이 소비자들이 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 금융민원실로 문의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일반 국민들 이 금감원에 이 민원을 접수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먼저 루틴을 좀 알려주시죠. 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역시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or.kr을 사용하셔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현재 80%가 넘는 대부분의 민원을 접수하시는 분들이 이 방법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이 드신 어르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서류로 작성하셔서 우편이라든가 팩스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직접 찾아오셔도 되는데요. 여의도에 있는 저희 금감원 1층 금융민원센터를 방문하셔서 직접 민원을 접수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민원을 접수하시기 전에 저희 원의 민원 상담 전화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하면은 질의라든가 이런 간단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네. 아울러 이런 건의사항이라든가 제보사항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이 전화를 받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재미있게 말하자면 앞뒤가 조금 더 다른 전화번호 133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는 대리운전이고요. 앞뒤가 조금 다른 133이 우리 금융소비자행복시대에 계속 소개를 해드렸는데 금융민원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32입니다. 자, 이렇게 접수된 민원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요새? 네, 통상적인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자료를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요. 네. 저희가 금융회사로부터 민원과 관련된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해당 회사에서 처리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저희가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은행에 단순히 대출 이자를 감면해달라. 를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단순히 은행 직원, 뭐 금융회사 직원의 불친절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금융회사에 이첩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민원 처리 시 안에서만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밖에서도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회사 업무가 불합리하다든가 아니면 그 노인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분들이라든가 이런 취약자 계층분들은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방문해서 현장 조사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소비자 단체와 함께 공동 현장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요. 소비자의 시각을 공유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민원 처리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제도라든가 아니면 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라고 저희가 생각되면 이것을 그냥 두지 않고 소비자 실무 협의회라든가 저런 저희가 내부적인 그런 협의를 통해서 이런 관행이나 제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비자들 민원이야 뭐 한도 없고
끝도 없고 많이들 민원이 올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얘기들이 많이 민원으로 접수가 되나요? 예. 저희가 따져봤더니 전화 상담까지 하면 연간 한 70만 건이 넘어가고요. 네. 정식으로 접수되는 민원은 한 7, 8만 건 되는데요. 이 사연만큼이나 내용도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권역별로 하나씩 대표적인 걸 뽑자면 최근에서는 은행과 관련돼서는 지금 불황기여서 그런지 대출 조건을 완화해 달라라든가 아니면 이자 감면해 달라 뭐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민원이 많았고요. 카드 회사는 카드 발급이 안 된다 혹은 이제 카드 한도가 줄었다 뭐 이런 민원이 많이 보입니다. 보험회사는 아무래도 그 보상 금액의 차이라든가 보상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런 여부들에 대해서 소비자들 분들과 회사와 의견 다툼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야, 정말 뭐 전화 상담까지 해서 연간 70만 건이면 뭐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의 수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이 국민들이 금융 생활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어떤 금융 상품이건 뭐 은행을 이용하건 보험회사를 이용한 이 금융 활동을 할 텐데 사실은 가장 좋은 건 뭐 아주 금융회사에서도 국민들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국민들도 아주 좀 꼼꼼히 스스로를 권리를 따져서 해서 이렇게 민원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 자 이렇게 금융을 이용할 때 국민들이 좀 유의해야 될 점은 어떤 점을 꼽아주시겠어요? 예, 흔히들 금융을 확실한 현재와 불확실한 미래의 교환이라고들 합니다. 가령 예금이나 보험, 펀드 같이 이런 금융 상품은 심하게 말해서 지금 알토란 같은 내 현금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런 종이 쪽지와 바꾸는 거라고도 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몇만 원이라든가 몇천 원 하는 그런 가전제품이나 콩나물이라든가 이런 걸 살 때도 뭐 요모조모 따져보고 네. 또 애프터 서비스가 어떤지 그런 경우도 이제 따져보고 해서 제품 비교하면서 사는데요. 근데 이런 귀찮다고 혹은 뭐 잘 모른다고 뭐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그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그리고 가치가 큰 이런 금융 상품을 가입하고 하면서 관련된 회사라든가 관련된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보지도 않고 묻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예, 그래서 금융회사의 그 금융 상품을 선택하실 때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모르시면 또 질문하시고 그러시면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대출 상품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예를 들면 대출 받을 때 이게 고정금리 상품이냐 변동금리 상품이냐 혹은 네. 원리금을 언제부터 갚느냐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그 후에 원리금을 자기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항상 따져보면서 꼼꼼히 체크해서 대출거래 약정서에 사인을 하시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면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경제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황금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공짜 점심은 없다. 뭐 네. 이런 말을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금융 상품을 선택하실 때 너무 많은 이자율을 주거나 너무 좋은 조건이라면 일단 오히려 지금 신중하게 생각할 때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회사의 신용이라든가 재정 상태가 어떤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도 뭐 저희한테 공짜 중심을 주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이런 원칙을 뭐 염두에 두신다면은 이 금융 소비자 행복 시대라는 그 큰 도로를 주행하는 데 있어서 뭐 큰 추락 사고라든가 충돌 사고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실장님의 그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무슨 보험이라든지 예를 들면 어떤 정기 적금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주변에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사인을 했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좀 더 제가 꼼꼼히 따져서 제 권리를 찾았어야 되는구나라는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자, 끝으로 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민원실의 목표나 향후 중점적으로 펼치실 일 어떤 일들이 있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부서의 최종 목표는 뭐 저희 부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저희가 처리할 민원이 없어서 금융 소비자분들이 행복 시대에 사는 거 그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그런 최종 목표에 앞서서 저희가 도달해야 될 중간 목표가 있다면 우선 민원이 절감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절감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해만 하면 되는 그런 간단한 민원들은 그런 거 감축하면은 저희가 절감되는 시간과 그런 노력들을 민원 처리의 서비스의 그 질과 속도를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신용카드 관련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기본 사항만 알면은 이제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난 왜 카드 발급이 안 돼? 왜 한도가 축소됐지? 뭐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미리 해소시켜 드리고자 저희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발급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업무 처리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카드 회사 홈페이지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또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그 홈페이지 만드는 것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 소비자의 알 권리도 충족시키고 또 실제로 민원도 감축되는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 아마도 이제 중점적인 사항은 지금도 역시 똑같지만은 민원을 통한 제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네. 예,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인터넷을 통한 양방향 소통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3.0 시대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옛날 과거에 정부 1.0 시대에서는 국민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었고 관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2.0 시대에는 국민에 대해 서비스를 한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는데요. 지금 정부 3.0 시대에는 국민을 협업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금감원도 금융 소비자를 단순히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 한국 금융 산업 발전의 한 축으로 보고 저희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기한 소중한 그런 의견과 불만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제도나 이 관행이 발견되면 이를 토대로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젊은이들의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이른바 불금이죠. 네. 불금인데 저희 민원을 처리하는 사람한테는 또 이 불금이 다른 의미로도 이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불안한 금융이 또 생각이 나는데요. 아하. 네네. 예, 이 불안한 금융, 불금을 생각날 때는 콜해 주십시오. 네. 불금 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화번호는 앞뒤가 조금 다른 전화번호. 133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민원이 전혀 없는 시대가 올 때까지 힘써서 우리 금융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금융권의 전체적인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는 일에 힘써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자, 이갑주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실장과 함께 자세히 금융 소비자 행복 시대 꾸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